네, 안녕하십니까. 부성부 여러분. 9월 27일, 부부 성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예배 잘 드렸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애들이 왜냐면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애들 예배에 또 맞추려면 저희가 또 아마 좀 일찍 드려야지. 그렇죠. 다른 네. 애들 예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보통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자녀들이 있으니까는 자녀들만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조금 집중이 조금 잘 못하게 하니까는 부모님이 조금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드리고 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늘 바빠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그냥 부서에 맡기면 알아서 되는데 이제는 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자녀들 예배도 봐줘야 되고 또 오후에도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부성부 들어가고 하려면은 바빠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부지런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해진다라기보다 조금 환경이 이렇게 예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예배를 바른 모습으로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부 사랑의 감정 회복시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 봤는데요. 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 계속 가족의 부부의 어떤 다른 점, 또 지금 예전과 지금 다른 점, 또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하나씩 실천해 가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찾아봤던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권태기가 온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나 영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매니아가 될 수 있지만은 식상한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제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서로가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고 또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장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 좀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부 사랑 감정 회복하는 22가지 방법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22가지 방법을 이렇게 쭉 이제 읽어보셨으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아실 텐데 굳이 꼭 이것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환 밑에도 적었지만은 여기 부부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남편 입장 중심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가정 생활하는 아내의 입장 중심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할까 싶다가도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을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이제 올렸고 보실 때 이제 맞벌이 하거나 둘 다 직장을 이제 가지신 그런 분들이면 요 부분들을 왜 이 남편 중심으로만 이제 올렸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거를 아내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변화시켜서 읽어보시고 또 가정에 맞게끔 수정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지민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집사님만 계시네요. 조명희 집사님은 출근하셨어요? 지방에서 오는 중이에요. 아, 올라오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이 부부 사랑의 감정 회복하는 22가지 방법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보면서 어떠한 게 바꿔야 될 거나 아니면은 뭐 느낀 거나 어떠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정환 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게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냥 이 구글 미트로 할 때는 볼 수가 없어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올라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죠. 하나씩 찝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그 설레는 감정,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감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러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감정이 사그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때 어땠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리고 추억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이제 배우자가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매력을 느꼈고 끌렸었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장점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왜곡된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그것을 이제 책망하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의 가족 관계, 부부의 어떤 가정의 삶을 이룰 때에도 처음 만났던 그 감정을 항상 잘 기억해서 그 감정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감정을 변화시킨다. 배우자에게 적용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쭉 읽어보면서 이거는 조금 희망사항이 아닌가. 가장 누구나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정석 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랑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변화시켜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한다. 상대의 가장 좋은 점을 기록해서 한 주에 10분간씩 묵상하고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 것. 네 번째는 항상 우리 행복한 부부상을 생각해서 지갑 속에 배우자 사진을 이제 넣어둔다. 어떤 가정들은 시기마다 때마다 가족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가정이나 뭐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을 찍어 놓은 걸 보면 참 괜찮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매년 1월 달마다 아니면 뭐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간직하는 것. 굳이 뭐 스튜디오를 가서 찍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의 어떤 지난 시간들, 이 추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 좋은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 잘 지내셨죠? 네네. 네. 그냥 좋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하루하루가 애들 보면서 자꾸 살아가가지고 글을 딱 읽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게 계속 구성부를 오게 되면 숙제를 주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부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와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무조건 뭐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가정에서 또 개인의 기준에서 나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매주 하나씩만 찾아서 실천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어떤 도전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느낀 점이 없으실까요? 나누실 거 있으시면은 나눠주셔도 됩니다. 어제 그거 읽어보았을 때요. 네, 꼭 내용 읽어보면서 첫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긴 했어요. 그때 참 좋았지라며 회상도 되고 오늘 조명해 주신 남편 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요즘도 이렇게 길거리나 밖에 외부에서 이제 막 연인들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좋아갖고 막 이렇게 안달하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평기도 하고 든든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네. 이정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시기도 하고 추억의 어떤 이 장소를 가서 그때 했던 그 뭐 커피숍을 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참 좋은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하는 웨딩 그 뭐 웨딩 사진 다시 찍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10년 지나서 이제 뭐 찍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인가? 네, 뭐 결혼 전에 네, 사연 받았거든요. 네, 결혼하고 5년 있다가 또 식 올리고 10년 있다가 또 식 올리고 이렇게 하기로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고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을 올리서 결혼하고 나서 5년 지나면 5주년 또 10주년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만 이쁘게 이제 단장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그때 결혼식 때처럼 머리도 이쁘게 하고 드레스 입고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식 같이 다시 하자라고 남편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저를 꼬시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주년 됐을 때 우리 어디서 할까 이러면서 저는 이때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내년에 10년 됐거든요. 네, 5주년 때 저한테 어디서 할까 우리 가족들 스케줄 맞춰갖고 하자는 거길래 한편으로는 그 약속이 지키라는 남편이 너무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만데 라는 계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식을 올리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 했더니 안 돼. 얼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식을 준비하고 그리고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돈을 받고 나서 그냥 식을 올리는 시기에 그냥 이 돈 내가 쓸게 했어요. 그래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그때 결혼 전에는 식을 5주년, 10주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참 의미 있고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돈을 그냥 제가 가지고 쓰는 게 좋겠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나 다시 식 올린 셈 칠게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앞에서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몇 년마다 어떤 가족 사진, 스냅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서 쭉 집안의 한 곳에 이렇게 결혼할 때 뭐 1살 때, 애 2살 때 아니면 3년차, 4년차, 5년차 너무 매년 찍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 해마다인지 뭐 몇 년 토올로 해서 계속 찍어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 이제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늘 같은 포즈로 해서 그냥 하나 찍고 또 하나는 똑같은 처음 찍었던 그 배경과 어떤 포즈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쭉 찍어 놓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부터 보면 매일 성경 묵상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부부 관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부부의 어떤 권태기와 사랑이 이제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도 어떤 신앙적인 것인데 그리스도를 향해 남편과 아내는 삼각 구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봉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나 같이 어떤 성경 배우는 것들의 세미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이고 10번째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외출했다 들어올 때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너무 반갑다라고 이렇게 맞아주는 노력, 힘들더라도 그렇게 이제 맞이해 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누군가 이제 집에 왔을 때 나를 맞아주는,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고, 또 11번째도 보면은 배우자가 어떤 집안일에 뭐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11번을 잘 해석해야 되겠지만은 서로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잔소리로 계속 하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치워준다.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언급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은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 아내가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자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적었는데 아내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 뭐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이제 마시는 시간들을 주거나 같이 마셔주거나 뭐 아니면 뭐 선물을 뭐 쇼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14번째는 항상 이제 외모도 신경을 써서 집에 있으니까 별로 이제 누구 남들을 보지 않으니까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데 항상 신경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해 주는 것. 16번째도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앞에가 10번인가요? 12번이랑 비슷한데 잘 이제 들어주는 것이고 또 17번째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18번째는 이제 말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귀찮다 이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덥다 이렇게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 19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넌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것보다는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아내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항상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 그리고 20번째는 아내만을 위한 용돈을 준다. 네, 이거는 재정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뭔가 잘했을 때 서로의 어떤 그 아이들한테 이 뭔가 잘했으면은 특별한 어떤 선물을 주는 것처럼 배우자끼리도 이런 뭔가를 해줬을 때 이런 이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21번, 22번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에도 참 필요하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이 생각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게 없어요? 아니 저는 뭐 여기 밑에 글이 참 있네요. 위에 그럼 많은 부분 남편의 입장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참 멋있어요. 네네.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읽을 때 여기 딱 저는 딱 이게 있더라고요. 뭐지? 아까 뭐였지? 남편이 11번. 네. 남편이 집안일을 좀 어지럽히도 고민하고 치워준다. 근데 이게 배우자가로 저는 바꿔서 생각했어요. 서로 어지르면은 좀 짜증날 때는 좀 먼저 묵인 안 해주는 것 같고, 문제는 또 지금 아이들 혜준이 같은 경우는 13살이니까 제가 혜준이한테 매일매일 이 소리를 하거든요. 6살짜리한테도 계속. 그러니까 애들도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치워줘야 되는데 워낙 지금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언젠가부터 어지럽혀도 제가 말 안 하고 치워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남편도 남편이 어지럽히는 것보다 저희는 저희가 집에 맨날 있으니까 6살짜리가 아직 있으니까 거의 집이 난리거든요. 네. 남편이 집에 올 때쯤에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많이 치워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계속 지저분하게 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고 치워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참 제가 하기 힘든 게 15번이 참 좀 힘들어요. 저는 성격이 15번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전 남편이 이제 그 10번 남편의 출퇴근으로 기쁨으로 대한다, 이거는 남편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아이들을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남편이 왔을 때 남편 얼굴을 보면서 다녀오셨어요 하게끔 시켰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에 아빠가 왔을 때 무조건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둘째는 그러니까 어리니까 막 뛰어가서 아빠한테 인사하는데, 큰아이는 이제 조금씩 크니까 가서 인사하는 게 좀 애가 없어지고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큰아이도 그렇고 20번은 10번하고 15번은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박정규 집사님은 이거 저는 그 8번 그 등산 있잖아요. 네네. 요즘 그래도 날씨가 이제 등산한 날씨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둘이
갔다 와요. 애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조금이나마 걸으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 또 고마웠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월급날이 20일이거든요. 네. 제가 매달 20일인데 이제 월급날 항상 제가 그 와이프한테 이제 저희 월급 금액 이제 통장에 있는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쓸 수 있도록 통장을 이체를 시키면 항상 문자 오는 게 고생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솔직히 해서 그냥 단순한 거지만 네, 남들은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이제 서로 의견 차이는 있겠죠. 뭐 나도 H보다 힘든데 뭐 너 이런 거지만 그래도 이런 단순한 말 자체가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이나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성격상 내색은 안 하는데 그건 고맙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거 하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관계가 조금 사소한 거 하나에 싸우는 거고 사소한 거 하나에 마음이 좀 풀리듯이 이런 여러 가지 큰 테마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 아마 조금이나마 이런 뭐 같은 뭐 갱년기 겪는다 하게 되면 그런 말 한마디 하나에 솔직히 갱년기로 싸우게 되는 거고 네. 말 한마디에 안 싸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지민 집사님 혹시 아까 이야기한 거 말고 또 다른 걸 느끼신 건 없을까요? 예전에는 말씀을 서로 오늘 얼만큼 읽었다, 오늘 얼만큼 읽었다 서로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작년부터인가 그런 자랑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다른 예배 때 외에는 말씀을 작년에 잘 안 읽어갖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 많이 읽으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너무 많이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말씀 없이 읽고 있거든요. 시작을 했거든요, 저번에. 네. 그래서 남편은 계속 저한테 나 오늘 얼마만큼 읽었어? 어디서 몇 장인데 몇 장까지 읽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한 교종이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저한테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읽으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없어서 안 하더라고요. 혼자만 그냥 말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서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서로 적용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해보려고 하고요. 뭐 구성도 말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나 문제들 보면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 자신을 반성을 하고 더 잘하면 되겠다. 네. 제 가정에서는 진짜 당근에게 좀 생각스럽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당근다고는 하는데 저는 당근만 주지 않고 채찍도 주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좀 더 많이 줘야겠다. 네. 저도 늘 이렇게 부성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변화되는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다들 이제 가정에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발전적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걸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물론 이제 가정마다 세밀하게 적용시킬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어떻게 한번 느끼는 거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집안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하는 것도 또 이런
이 마음에 어떤 여유로움이 있고 또 넉넉함이 있으면은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제 그렇게 하냐고 조금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 이제 가정에서만 있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해소할 수 있을지를 잘 이야기를 해서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아내가 집안에 있는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는 남편이 오전에는 뭐 이렇게 휴일에 오전에는 무조건 남편이 아이를 다 이렇게 맡고 이제 아내는 그냥 뭐 쇼핑을 가든지 그냥 쉼을 하든지 뭐 커피숍을 가든지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배려해 준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참 좋은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5번, 6번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부로서 지내는 거에는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5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손지민 집사님이 다시 말씀을 읽고 조명희 집사님하고 그것을 3나눔한다라는 것들을 시작하셨다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뭐 큐티 나눔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부모님한테 그 존댓말을 딱 썼던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 편안히 주무세요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게 계기가 돼서 그날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썼는데, 지금 또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뻘쭘해서 막 어떻게 이제까지 뭐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잘자 이렇게만 하다가 존댓말을 쓰려고 하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느낌이 지금 또 이제 생각이 드는데, 배우자한테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때도 하기 시작하면은 괜찮은데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나를 웃기게 보는 것이 아니냐, 너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색해서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교환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실천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5가지를 실천해보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이제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적으로 하자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눔을 하시는 또 결단을 해서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남편을 이렇게 대해야지,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지,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죠. 이야기하면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면은
오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이제 추석 명절이 곧 이번 주에 다가오는데요. 항상 안전으로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잘 두면서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나누실 이야기나 뭐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남자들은 첫째 주는 거 싫어, 당근만 주는 걸 좋아해요? 네, 그지 않아요? 남자들은 당근만 주는 걸 좋아하나요? 채찍 주는 걸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남자라는 동물은 무조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은 이제 배우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의도를 파악해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이거 잘못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지적을 해서는 바뀌지 않는 동물이다라고 이정교회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주례 때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물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남자라는 왜 동물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성이 가진 기질은 잔소리를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칭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칭찬을 계속 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다, 당신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상대 가족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여주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내를 이렇게 감싸고 품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남편마다 성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자도 그런 거 같아요. 여자도. 네. 콧대가 혀를 찢을까봐 너무 칭찬만 해줘. 근데 여자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속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거나 칭찬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음식을 차려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어쨌든 네, 채찍을 하는데 배우자를 저도 채찍을 하지만 네, 안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면 그 긍정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진 않지만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아내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서로가 다 같이 배우자를 향하여서 한 번 더 고민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변화를 한번 느끼어 보시고 다음에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졌더라,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연말이어서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적인 케이스별로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나눠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건강 잘 챙기셨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성 3부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항상 희망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